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6만 186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2511명, 완치 28만 5324명으로 집계되어 3.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일 확진자 수는 매일 4,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4,000명 안팎으로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필리핀을 앞질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국가 가운데 사망자 수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았지만 누적 확진자 수는 필리핀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때 7,000명까지 치솟았다가 9월 말부터 3,000명 밑으로 내려오면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부터 매일 4,00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최다 확진자 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여 사회적 대규모 제한도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부터 주요 도시에서 옴니버스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시위대 밀집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 분량을 공급받는 의향서가 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장관은 내년 초에 1차 공급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선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2개가 인체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 2억 7천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이 모두 공급되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동부자바 수라바야시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상대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 남성 주민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소 의료진은 양성 판정이 나온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아파트로 찾아오자 해당 남성의 아내가 막아섰습니다.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격렬히 저항하던 아내는 오물을 의료진에게 던졌으며 의료진이 입은 하얀색 방호복에 오물이 묻은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자 네티즌들은 고생하는 의료진한테 너무하다며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랑이 끝에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오물을 던진 아내는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물 투척을 당한 보건소 의료진은 가해 여성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라바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을 동남아 국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첫 정상 방문지로 아세안 국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달에 해외 방문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문 검토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며 국내외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 시기나 대상국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정상 방문을 통해 신남방 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초 동남아 순방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 지역을 찾는 것도 신남방 정책 다지기 차원이며 특히 최근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동남아 시장 개척으로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해외 방문은 코로나 상황에도 세계 각국 정상이 하나둘 순방길에 오르며 적극적으로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오는 18일부터 4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가 총리의 이번 방문은 최근 동남아에서 세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중국, 일본 정부들은 동남아를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는 국영광물회사, 국영니켈광산, 국영전력회사, 국영석유회사가 참여하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조회사인 인도네시아 배터리를 합작하여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화학제품과 광물을 비롯해 배터리 제품과 중고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모든 분야를 다각화하며 LG화학과 CATL이 해당 기업 합작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규모, 공장 건설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원료인 니켈을 전 세계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점을 활용해 단기적으로는 니켈 추출에서 배터리 제조까지, 최종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생산까지 일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니켈 재련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미가공 니켈 광석의 수출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국영 광물회사 사장은 공장의 건설 기간은 2년에서 3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설 후보지로는 술라웨시주, 말루쿠주 할마헤라, 파푸아주 등을 꼽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통과된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에 따라 개인과세 대상 규정이 기존 전 세계 소득과세에서 국내 소득과세로 변경되어 외국인에 대한 과세 규정이 조건부로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직 외국인의 경우 국외 소득은 인도네시아 도착 후 4년간은 조건부로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고용창출법에선 압세 규정이 변경돼 연속해서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개인도 국내 과세 대상이 되어 인도네시아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고 전하며 국내 소득의 과세 방식 변경으로 공평한 납세 의무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외 조건에 대해서는 고용창출법 세부 규칙 등이 정비되면 공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가구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증가폭은 작은 수준이 아닌 만큼 기상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전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라니냐가 농작물과 어업, 운송 분야에 미칠 영향을 잘 파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니냐는 엘니뇨에 반대되는 현상으로 적도 부근 동태평양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해당 현상이 나타나면 더 많은 강우량을 동반하게 됩니다. 기상기후지질청장은 우기에 접어들면서 11월부터 4월까지 고루 강한 비가 내릴 것이며 라니냐 현상의 정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폭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군인과 경찰 수십 명이 소속된 LGBT 그룹이 적발됐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군대 내 동성애나 성소수자 활동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사법 관련 대법원 합의체 의장은 군대와 경찰을 위한 새로운 LGBT 단체가 적발되는데 병장이 주도하고 중령들도 회원으로 참여한다며 매우 독특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왓츠앱 메신저 등을 통해 불건전한 동영상을 보다가 일탈적 행동에 빠지게 된다며 군사법원이 LGBT 그룹 연루 군인 20여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는데 이는 군대의 크나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군 당국은 2009년 훈령으로 군인들의 동성애 등 성소수자 활동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군형법상 불복종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동성애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군인은 모두 재판에 넘겨지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될 것이라며 군은 LGBT 활동을 포함해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군인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나자다는 한류스타 이민호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광고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민호의 부유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이커머스에 잘 어울리며 지역 구매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이민호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인기를 누렸으며 지난 6월 종영한 더킹 영원한 군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극중왕 역을 소화한 이민호는 작품의 성공에 힘입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천만 명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